저는 26세에 갑작스런 사고로 이렇게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무렵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때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나가고 있었죠. 저는 열심히 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키워준 어머님과 저를 낳아준 어머님이 달라요. 나는 왜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태어났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그때 86년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으로 건설 경기가 호화물 누리었을 때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저에게 형님이 건설업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일을 해보고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레인 자격증도 따게 됐죠. 그때 크레인 기사 봉급이 한 28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6,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무렵에 거래처의 직원이었던 아내를 만나게 됐고 우리는 함께 살게도 됐습니다. 이쯤 되니까 가정도 또한 사업도 잘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왔고 장화를 신고 다녀도 발이 푹푹 빠지기 일쑤였고 차가 뒤퉁뒤퉁 하기도 하고 불안불안했어요. 느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때 길이는 10m 정도가 되고 무게가 한 1톤 정도가 되는 콘크리트 파일을 땅에 싣고 가는 기초과정 중에 일이었습니다. 와이어로 묶어서 쫙 당겨서 땅에 꽂는 순간이었는데 그만 70도 각도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제가 조종하고 있던 운전석으로 날아오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제 나는 죽는 거구나. 그 1톤이라는 파일이 운전석을 확 쳤고 저는 피한다고 허리와 머리를 숙이면서 그 파일을 맞는 순간에 이 벨트에 있는 부분이 작두로 잘린 듯한 고통을 느끼고 저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수술을 받게 된 거죠. 근데 10일이 지난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깨어나게 됐고 의식을 찾게 됐습니다. 의식을 찾았는데 웬일입니까? 그때 이 다친 부분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꽂힌 링거병 손에 잡힌 거는 마구 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 다리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보 재활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은 걸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한테 말을 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아팠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층 높이의 병원 테라스를 뛰어넘어서 삶을 포기하려고 해도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진 제가 그 길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저희 아내한테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떠나라. 근데 참 죽으란 법은 없는가 봐요. 저희 아내가 입덧을 하면서 임신 5주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임신이 돼 있어도
내가 처지가 지금 너무 힘들고 힘겨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잠시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진단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황영택 씨는 하반신 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소리를 듣고 저는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퇴원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장애를 입지 않았던 제가 그 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과 시선이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사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에도 술이 만취가 돼서 새벽에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는데 팔뚝만한 우리 아들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내 아빠 아니냐? 내가 죽어버리면은 우리 아들은 애비 없는 자식으로 남편 없는 여인으로 우리 어머님처럼 또 외로운 삶을 살겠구나. 내가 죽으면 안 되는구나.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줘야 되구나. 재활을 해야 되겠다. 평생 휠체어를 타야 되니까 휠체어만큼은 자유롭게 타고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때 재활을 목적으로 만나게 됐던 게 휠체어 테니스입니다. 그래서 수영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휠체어 뒤에다 묶고 공원을 돌기 시작을 했고 경사로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또 장애인 스포츠가 발달이 돼 있는 일본으로 유학도 갔다 오게 됐죠. 그러면서 1998년 그 해 정말 내가 그리던 그 국가대표의 마크를 달게 되는 영광도 이르게 됐죠. 그렇게 국가대표가 되어서 정말 세계 랭킹 36위까지 올라가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사로를 내려가다가 그만 실수로 휠체어가 뒤집히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가락이 부러졌고 그렇게 수술도 하게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체력도 점점 떨어지고 나이도 먹어가면서 어떻게 이뤄온 그 국가대표의 그 자리를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정말 최악의 일이 생길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또 절망이 오는 거구나. 너무 힘겨웠습니다. 근데 그때 육체적인 재활을 통해서 테니스를 했지만 정신적인 재활을 하고 싶었고 그때 간접적으로 성악을 배우게 되면서 성악으로 정말 제 2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노래도 해야 되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제가 수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려고도 몇 번 그랬죠. 저희 아내의 격려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36세 수능을 봐서 음대를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성악을 시작을 하면서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에 힘이 없으니까 음을 끌어올리는데도 정말 너무 힘겨웠고 하체를 쓸 수도 없으니까 공중에 떠서 노래하는 듯 했었어요. 그래서 배에 허리벨트를 묶고 이에 젓가락을 물면서 발음 공부도 하고 횡격막 호흡 훈련도 하게 되면서 좋은 소리를 찾게 됐고 열심히 성악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나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을까? 열심히 재활을 치료를 해서 테니스 선수 국가대표도 됐지만 또 그 운동을 내려놔야 했을 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최악으로만 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배우고 제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닥을 치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힘내세요. 어떠한 삶이라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살아갈 희망은 있습니다.